50년을 일했는데 남은 건 통장 잔고 87만 원뿐이었다. 퇴직하면 좀 쉬면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점심때가 되면 그냥 TV 앞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을 줄 알았지만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연락해봤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퇴 후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점점 혼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말쑥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손끝은 거칠었고 눈빛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들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이 들면 어떻게 살고 싶나?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자네, 행복이 뭔지는 아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 그런데 막상 대답하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한때 돈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네. 하지만 지금은 돈도 없고, 사람들도 떠나버렸지. 왜 그런지 아나? 저는 조용히 그분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니? 보통은 변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변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야.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현명해지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변하지 않으면 퇴보할 뿐이지.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변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 시작해봤자 늦었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를 멈추게 만듭니다. 이정우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75세로 35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직원들이 인사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이렇게 답답한 줄 몰랐어요. 그때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하나 사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유튜브도 보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한번 올려보세요. 이정우 씨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런데 하루는 손주가 와서 스마트폰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찍는 법부터 동영상을 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렵고 한글 입력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하는 걸 보며 조금씩 따라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찍어준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재미있는데? 그때부터 이정우 씨는 직접 스마트폰을 만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검색해보고 카톡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직접 짧은 영상까지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재미있어요. 이제 그는 손주들과 더 가까워졌고 온라인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배우고 나서야 그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배움을 멈추고 세상과 단절되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시 살아갑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점점 더 고립됩니다. 반면 변화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변화든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한번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평소 하지 않던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그 숫자를 어떻게 채워가느냐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변화를 받아들여 성공한 사람들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70대 초반의 남성이었고 원래 기계 정비공으로 일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젊었을 때부터 남들이 고치지 못한 기계를 척척 수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정비 기술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기계를 분해하고 조립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컴퓨터로 작동을 제어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한동안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내가 40년 넘게 해온 방식이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은 다 편하게만 하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존 방식만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일거리를 잃어갔습니다. 젊은 후배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앞서 나갔고 그는 도태되었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결국 마지막 남은 거래처마저 그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순간에 일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시대가 나를 버린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시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을. 변하지 않은 것은 자신뿐이었고 그래서 그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기계 다루는 손재주 하나는 끝내주잖아. 그거 유튜브로 한번 해봐. 그는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튜브를 내가 어떻게 해? 그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하지만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떤 노인이 유튜브에서 오래된 전자기기를 수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수십만이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스마트폰을 제대로 다룰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메라 앱을 켜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엔 영상을 찍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이 뒤집히고 초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연습하니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쓰던 오래된 선풍기를 수리하는 과정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꾸준히 영상을 올리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영상이 갑자기 화제가 되면서 몇만 명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아버지의
옛날 라디오를 고칠 수 있었어요. 이런 전통 기술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심심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다는 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렇게 그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공유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기계를 직접 고치는 일은 줄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새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변화를 거부하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사라집니다. 반면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을 활용할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분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한 걸음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배워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 해왔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도전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보람찬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배움과 성장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자신이 없어. 나이도 많고 새로운 걸 배우려니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괜히 시작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겁이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실패할까 봐입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괜히 시작했다가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탈 때도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배웠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실수하면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이 될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젊었을 때는 실패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갈 만큼 살아왔고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일 뿐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다면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정미영 씨였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이었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오랜 시간 우울감 속에서 지내셨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빴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요즘 너무 말이 없어? 나랑 같이 노래교실 가볼래? 정미영 씨는 처음에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노래교실이야. 창피하게. 하지만 친구의 계속된 설득에 마지못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녀는 아주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다들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정미영 씨는 박자 맞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몇 번 따라 하다 보니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 재미있는데. 그날 이후 그녀는 노래교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수업이 2번이 되고 나중에는 노래 경연대회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삶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번 나가본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만약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부담스럽다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매일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을 해보기,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을 한번 도전해 보기, 하루 5분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기, 관심 있는 주제의 책을 한 권 읽어보기. 이처럼 사소한 변화도 충분히 삶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 대단한 변화인가 싶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점점 더 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변화든 가장 힘든 순간은 바로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한번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식들을 키우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볼 때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뒤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큰 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외롭습니다. 아무리 내가 변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걸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런 기분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가끔 누군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지만 전화기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변하면 뭐하나. 결국 혼자인데.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주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도 내 변화를 인정하게 됩니다. 박진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때 꽤 인맥이 넓었지. 사업할 때는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다들 떠나더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다 어르신을 외면한 건가요? 박진호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들을 멀리한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날 피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먼저 연락을 끊었더라고.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생각도 안 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벽을 쳐버렸지. 그러면서 어르신은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하더라고.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학교, 직장,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회가 줄어들고 그렇다 보니 친구 관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친구를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그냥 혼자가 편해. 그런데 정말 혼자가 편할까요? 그렇다면 왜 때때로 외로움이 느껴질까요?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 방해가 될까봐 나를 귀찮아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젊었을 때 바빠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못 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싫어한 것이 아니었듯이 지금 우리 자식들도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도 바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늘 점심 먹었니? 요즘 무슨 드라마가 인기야? 별것 아닌 대화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서로가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자식들을 키우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한 번쯤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들,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볼 때입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뒤처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딛기만 하면 세상은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오래된 친구가 떠오르셨다면 지금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박진호 어르신이 내게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네.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나도 변해야 했던 거지. 변하지 않으니 결국 혼자가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망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걸 소홀히 하면서요. 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특별한 걸 가진 게 아닙니다.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길. 과거에 머물고 변화를 거부하며 혼자 남는 길.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